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5월 HSK 4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독해 3부분을 진행을 할 거예요. 사실 4급에 있어서의 독해 3부분은 지문 자체가 길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읽고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해도 사실 난이도가 예전만큼 막 쉽지는 않아서 여러분이 이 독해 3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어느 정도의 전략이랑 또 실질적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나서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대비 특강을 통해서 그 방법들이랑 또 문제 풀어보는 스킬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적중 문제 볼 거고요. 이렇게 풀자 풀이 순서, 사실 4급에서부터 미리 문제풀이 순서를 잘 잡아두고 독해 3부분을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알아야만 5급이랑 6급이 그 기초를 가지고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4급에서 기초를 잘 닦으셔야 되거든요. 비록 지문은 짧지만 어떤 순서와 어떤 절차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체크하셔야 되고요. 다 풀고 나서 이 문제 출제 의도가 뭔지, 그럼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이것을 대응해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중 문제 볼게요. 일부러 조금 긴 지문이에요. 4급의 독해 3부분 치고는 조금 긴 지문에 2문제씩 딸려있는 유형을 오늘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짧은 지문에 한 문제씩이 아니라 뒤에 후반부에서는 문제 유형이 좀 더 길고 딸려있는 문제가 2문제씩 되죠. 그래서 오늘 2지문을 좀 살펴볼 겁니다. 이게 5급이랑 6급까지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4급 입장에선 지문이 길어요. 그리고 문제도 하나가 아니라 2개란 말이에요. 그럼 쉽게 답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서 보시고요. 지문 하나에 문제가 2문제가 할당되어 있고요. 사지선다로 돼 있죠. 자, 한 지문 오늘 더 볼 거예요. 근데 일부러 앞지문과 뒷지문이 앞에는 조금은 사실은 이야기 형식까지는 아니고 좀 설명문이긴 하지만 그런 거 하나, 그리고 뒷지문 같은 경우는 좀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인데 설명문이 하나 나오고 그리고 이야기 형식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가지 유형의 지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문 하나에 문제가 2문제고요. 그리고 사지선다로 진행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스텝이요. 문제 순서 중요하다고 제가 매번 대비 특강을 뭐 독해 1, 2, 3을 하던 쓰기 1, 2를 하던 무조건 문제 풀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죠. 문제 먼저 보셔야 돼요. 무조건 문제를 먼저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가 원하는 그 정보를 지문에서 찾아서 가셔야 된다는 거. 이 순서를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문제 먼저 볼 건데 단어가 해석이 되건 안 되건 떠나서 당지아 왕국의人 하면 이 통가 국가라는 그 왕국이 있어요. 이 국가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 키워드를 보셔야 되죠. 나거 해놓고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은 무시예요. 아닌 걸 골라야 되는 거. 이런 게 함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옳은 걸 고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지문에 있으니까 답을 재빠르게 골랐는데 알고 봤더니 아닌 거 고르는 거야. 그럼 이러면 문제 틀리기 되게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왕의 찌엔페이 차이단이라고 해서 다이어트 식단이 나오나 봐요. 그거에 대해서 아닌 걸 골라라. 무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키워드 찾으셔야 되고요. 4급은 단어를 많이 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랑 똑같이 생긴 거를 그냥 해석이 안 되더라도 그 부분을 찾아가시는 것도 사실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 보기를 보시는 게 왜 문제가 별로 안 되니까. 보기가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보시면 이거 약간 곰수일 수는 있는데 단어가 팡이 3번이나 나왔어요. 그러면 사실상 A, B, D에서 답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팡이라는 게 모시메이가 있고 찌우시메이가 있잖아요. 이건 또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인 거잖아요. 통통한 게 좀 통통한 게 미가 아름다움이 될 수 있고 아름다움이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꺼번에 물어보죠. 제인페이 해야 된다. 그리고 보기 안 좋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먹는 그 메뉴에서 아닌 걸 고르는 거였잖아요. 하이시엔이 해산물인 거 몰라도 하이시엔이랑 슈웨이구어를 먹는지 아니면 고기를 안 먹는지 아니면 갑자기 지지싱셔 자전거를 타는지 이런 건 속어에서 정보 찾으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가볼게요. 향자 왕국의 사람들이 생각한대요. 해놓고 팡, 就是美 그쵸. 4급은 그러니까 4급은 사실 문제를 크게 꼬거나 하지 않고요. 빠른 속도로 문제에서 원하는 것들을 지문에서 찾아서 푸는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조금 통통한 게 아름답다. 우리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옛날 시대 때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답은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걸 다 읽지 마세요. 우리는 뭘 찾으면 돼요? 사실은 차이단을 찾으면 되는데
이 보기가 아닌 걸 고르는 거면 이 4개 중에서 3개는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기 내용이 나오는 거가 마지막 줄에 딱 보이잖아요. 여기서 고르면 되죠. 少吃라는 건 먹으란 얘기, 안 먹으란 얘기야? 적게 먹으란 얘기지 아예 먹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요거 하나 꼬아놓은 거예요. 나머지는 하이시엔도 나오고요. 水果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지지싱셔도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뿌가 아니어서 아닌 걸 고르는 거였으니까 그릇된 정보는 C라는 거.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지만 빠르게 찾아서 정확도 있게 제가 디테일한 해석을 한 게 아니잖아요. 문제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지문에서 찾아서 보기와 같이 정보를 대조해서 문제를 풀었다는 거. 자, 갑니다. 이제 두 번째 지문은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지문을 풀었으니까 나머지 지문도 한번 이렇게 풀어보고 어떻게 답이 나오는지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일단은 뭐부터 파악을 한다? 문제부터 파악을 한다. 주어 보세요. 顾客 손님이 晚上不能睡觉래요. 저녁에 잠을 못 잤나 봐요. 그 원인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不能睡觉가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죠. 라오반이 슈어 했어요. 사장이 얘기를 해요. 顾客가 多付20块钱 눈에 확 들어오죠. 20원을 더 내래요. 그 20원을 더 내라고 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그죠? 그러면 20원을 더 내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서 내가 가야겠다.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지문보다 문제가 원하는 걸로 가야 하는 거니까. 보기 볼게요. 얘가 왜 잠을 못 잤냐? 안 깨끗해서, 추워서, 비싸서, 더워서. 4개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죠. 손님이 이게 다 손님한테 돈을 더 내라고 했으니까 손님이 뭔가를 했으니까 주어는 다 손님이에요. 그러면 용 콩티아오란 단어를 몰라도 이 콩티아오를 사용했는지, 에어컨을 썼는지, 너무 많이 먹었는지, 아니면 밤에도 전기를 썼는지, DN을 사용을 했는지, 아니면 농 화일러床 침대를 고장을 나타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럼 찾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어제 내가 한밤도 못 잤어라는 문제가 나오면 그 원인은 앞에 나오겠죠. 그죠? 这么热的夏天 이렇게 더운 여름날 콩티아오가 나오긴 하지만 콩티아오가 없지 사용했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타이러라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어려울 게 없이 그냥 很热로 가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20원 더 내는 얘기. 제일 여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付20块钱 해놓고 그래서 220块钱을 돈을 내래요. 그럼 제가 원인을 물어보는 문제는 앞에 나온다고 했죠. 앞문장 볼게요. 你昨天真的看了一夜的书吗? 너 진짜 밤새 책을 봤다고? 是啊 해놓고 대답을 해요. 对不起你必须多付 내야 돼. 20원의 电费 뭐예요? 전기세를 더 내래요. 너 되게 치사하죠. 에어컨도 없죠. 날은 더워 죽겠는데. 근데 내가 책 봤다고 해서 나한테 돈을 더 내래요. 그래서 用了电 하면 20원을 더 낸 부분에서 电费가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뭐가 돼요? C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문장을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드린 게 아니라 문제를 보고선 지금 전략을 가서 문제를 풀었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5급에 가선 지문이 훨씬 더 길어지고 6급은 그거보다 조금 더 길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긴 지문에 4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딱 이 형태에서 확장된 형태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독해 3부분이 문항수가 적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높아요. 그러면 정해진 시간 동안에 빨리 문제를 풀기 위해선 모든 지문을 꼼꼼하게 보는 건 전략적으로 안 돼요. 사실 우리가 중국어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모든 단어를 다 알고 문장을 잘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에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선 이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먼저 보고 스텝 1이 문제를 먼저 읽고 지문에서 문제가 원하는 부분을 찾은 다음에 보기랑 하나하나씩 분석해서 4급까지는 그 보기와 지문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유사한 표현으로 안 나와요. 그녀가 아름답다 하면 사실 보기에는 외모가 출중하다 이렇게 바꾸는 게 5급 정도의 난이도인데 그냥 4급은 비슷하게 얘기해요. 외모가 예쁘다 아니면 그냥 그녀의 겉모습이 예쁘다. 예쁘다는 겹치잖아요. 이 정도의 수준밖에 4급은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먼저 읽고 지문에서 정보 찾아서 빠른 속도로 보기와 분석해서 빨리 푸는 연습을 해두시면
이 전략을 가지고,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읽으면서 문제 풀어도 4급은 그 지문 자체가 길지 않고 문제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풀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몸에 체득을 해놓으면 5급, 6급 가서 힘들어지니까 이미 4급 때부터 문제 먼저 분석해서 지문 보고 답 찾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출제 의도랑 핵심 전략을 볼게요. 질문이 원하는 바를 빠르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지하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지엔페이의 차이단이 무엇이 아닌 거 골라라. 이렇게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파악을 하는 게 사실상 출제 의도거든요. 질문과 보기 먼저 봐야 된다는 건 제가 입 아프게 지금 내내 설명을 했죠. 무엇이 같은 문제 함정 빠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닌 걸 고르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아닌 걸로 정답을 골라야 된다는 거. 오늘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급 독해 3부분은요. 제가 오늘 푼 문제는 난이도도 조금 쉽지는 않고 지문도 분량이 많고, 그리고 문제도 2문제 할당되어 있는 걸로 난이도 높은 문제로 골라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풀어야겠구나, 시험에 임박해서는 이론적인 공부보다는 문제를 풀어가면서 실질적인 실력을 쌓아야겠다 생각하시면서요, 오늘 배웠던 내용이 여러분의 시험 현장에서 귀중한 자료로 쓰이기를 바라면서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